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입결을 싹 다 알아볼 건데, 서강대학교 측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경희대학교 측에서는 합격자 평균 등급을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자 평균 등급과 더불어서 충원율, 그리고 이 추합 반영 경쟁률까지 싹 다 알아보도록 할 건데, 다른 블로그를 보니까 그냥 경희대학교 측에서 공지한 자료를 캡처만 해가지고 올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굳이 블로그에 와서 분석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석소장은 2021학년도에 모집하는 전공들을 중심으로 아예 자료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수시를 준비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본 영상 컨텐츠와 더불어서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컨텐츠를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경희대학교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입시 시스템 자체는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 역시 2020학년도 작년 입시와 큰 변화점이 없고 몇몇 전공의 이름만 조금 바뀌었으니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블로그 콘텐츠에 나와 있는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은 충원된 인원을 모두 포함한, 즉 최초 합격자들이 아니라 최종 합격자들을 포함한 경쟁률을 의미하고 있으며,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내신 평균 등급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만 추산한 내신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합격 내신 등급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문 계열은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영수가,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국영 과목의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자료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경희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는 쓰지 못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1학년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모집 단위의 학과가 몇 개가 변경이 됩니다. 자유전공 학과가 자유전공 학부로 바뀌었고, 언론정보학과가 미디어 학과로, 특성화 고졸 재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가 학부로 바뀌었고, 유전공학과가 유전생명공학과로, 한방재료공학과가 한방생명공학과로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없던 전공인데 뭐지? 착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표예요. 경희대학교 입결 자료가 유난히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합불 사례들을 일일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빨간색 X자로 표시된 것이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을 의미를 하고요. 검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것이 최초 합격자든 충원 합격자이든 어찌됐든 합격을 한 학생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철학과가 3.8등급이다. 그런데 내 내신은 3.0등급이네? 그러면 학종에 한번 지원을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학생부의 교과 등급 분포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 학생들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학과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있습니다. 철학과의 경우 1등급에 가까운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합격을 안 했고, 2등급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5등급 구간까지 합격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철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인 3.8등급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라 특목고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학과의 커리큘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공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4에서 5등급 사이로 나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철학이란 과목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라, 철학이란 과목을 방과후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접하기 좀 더 쉬운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는 사실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같은 문과대학 소속인데 영어영문학과의 경우는 평균 등급이 3.2등급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철학과보다는 오히려 훨씬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등급 초중반부터 4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자 분포가 되게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영문학과의 경우에는 철학과처럼 커리큘럼상 차이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일반고에서도 영어영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학종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이 넓게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경영학과 역시 일반고와 특목고의 커리큘럼 차이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자 분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가끔 이렇게 경희대학교 입결 자료를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 정치외교학과 평균 2.4등급인데 맨 끝에 9등급에 가까운 학생들, 선생님 이런 등급의 학생들은 도대체 왜 지원한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자사고 중에서도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의 전교 꼴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그쪽 학생들은 내신을 챙기기도 어렵거니와 저런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데도 경희대학교에 단단하게 지원을 했다는
있다는 점은 그래도 내가 학교 네임밸류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측에서 알아서 잘 평가를 해주겠지, 이런 인식이 기반으로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정말 생각 없이 원서비를 낭비하려고 지원한 게 아닌 이상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자사고 출신인 학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공계열 쪽에 나와 있는데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입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이 4.8등급, 경희대학교 정도 되는데 난 5등급이라도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길 보면 아시다시피 지원군에 비해서 합격자 군이 굉장히 이상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학생만이 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높고 4등급 구간부터 6등급 7등급까지 걸쳐져 있는 이 합격자들은 과고 중에서도 취업 연계형 학과이기 때문에 미래적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자사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경희대학교 정디과 정도면 그래도 안정으로 갈만은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한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석소장의 분석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9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2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자사고나 자공고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인데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겠고 경희대 정도에서도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정디과 정도만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믿는 구석이 있는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이 자료를 굉장히 치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치한 구간입니다. 의예과, 한예과, 자연, 치의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신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죠. 이 친구들의 경우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고 자사고나 자공고에서도 내신을 정말 죽기살기로 챙겨서 의대 수시를 준비한 학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의치한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5등급까지 걸쳐져 있는 요 꼬리 쪽 합격자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류평가 70%와 교과 30%가 반영되는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딱 봤을 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비해서 입결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애초에 교과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갈라먹기 싸움이 심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프랑스 학과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학과까지 이 어문 계열을 제외하고서는 합격자 구간이 대부분 1등급에 가깝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 이 어문 계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분포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내신을 조금 챙긴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문 계열의 경우 서류상으로 전공 적합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고보다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을 잘 챙긴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전공들에 비해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낮고 지원 구간도 굉장히 뒤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의 진한 색깔이 대부분 1등급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봐서 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계 전형을 비롯해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등인데, 2021학년도에 고른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공들에 대한 입결 자료는 블로그에 따로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21학년도 고른계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입결 자료만 이렇게 추려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른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원 자격도 정해져 있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흔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양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의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선생님 왜 논술 전형은 분석을 안 하나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논술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논술을 못 쓰면은 떨어지고, 애초에 논술 평가 비중이 교과 평가 비중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예체능 계열에서는 말 그대로 실기 고사를 통해서 실기 역량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라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국제학과 학생들을 선발하는 글로벌 전형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등 선발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인데, 여기서도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굉장히 기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학과를 비롯한 어문 계열과 마찬가지로 외고 등의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역시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지원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이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원자군도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합격자군의 내신 분포도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일반고를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고 학생 지원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기 우수자 전형에는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A4용지에 단면 최대 20매까지, 즉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만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삼아서 이 실기 우수자 전형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기 우수자 전형까지 해서 오늘 경희대학교 입결을 한번 분석을 싹 다 해봤는데,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 영상 콘텐츠와 블로그 콘텐츠를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치밀한 수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